안녕하세요. 템베거TV입니다. 자, 오늘도 이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서 뭐 상한가도 나오고 계속해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. 만약에 매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수익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빠르게 이 테마나 뭐 이슈들 정리해드리고 또 관련주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채널 구독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, 이 탄소와 관련된 내용인데, 이 탄소 중립시대, 이제 기후테크를 키운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2030년까지 수출 100조를 목표로 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.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하단을 보시면은 지금 세계 각국이 막대한 투자를 하는 상황이다.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, 그래서 이 2030년까지 145조 원 규모의 이 민관 합동 투자 및 R&D를 통해서 이 수출을 10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이고요.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 145조를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, 잠깐만요.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, 이제 유니콘 기업을 10개 육성을 하고 또 이 신규 일자리도 10만 개를 창출을 하겠다라는 목표도 좀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5대 금융그룹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채권이나 아니면은 PF 이런 방식 등으로 인해서 투자를 지원을 하고, 그 다음에 이런 기업의 ESG 활동과 함께 연계해서 2천억 원 정도의 민간 투자를 또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내용 좀 나와 있고, 여기도 보시면은 뭐 전문 펀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4천억 원 이상의 뭐 정책 펀드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과 연계된 1조 원 규모의 기후 문제 해결형 대규모 연구 개발도 신설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사진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에는 이 기사는 이제 위에는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인데,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성과를 창출하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계획상 목표에 따라 정책 과제가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보안 및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뭐 그린 뉴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탄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, 이 부분들이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, 또 우수 사례 선정 등을 뭐 하면서 특별한 혜택도 줄 수가 있겠죠.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 기후 관련돼서 이 탄소 배출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지금 EU에서도 올 10월부터 이 철강이나 뭐 6가지의 그런 산업에서 EU로 수출할 때 이 탄소 배출량을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탄소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할 때 탄소 국경세,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탄소 국경 조정제도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내용이고, 여기 보시면 철강, 알루미늄, 비료, 전기, 시멘트, 수소 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여기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서,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탄소가 좀 많이 나오는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출을 유지를 하려면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거겠죠. 그럼 뭐 저감 장치라든지 뭐 이런 설비들이 필요로 하게 되겠죠.
그래서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, 자, 일단은 그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죠. 그리고 뭐 국제과제를 이행했었던 그런 기업들도 좀 있는데, 이제 그린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는 KC 코트렐의 모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, 이 기업도 좀 최근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차익 시현이 나오면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, 지금 이제 쌍바닥을 그리고 다시 이 넥라인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이 넥라인 구간을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죠. 꼬리를 달면서. 그리고 또 이 거래량이 실렸었던 시기를 보면 보이시죠? 여기 이 장대 양봉에 거래가 실렸었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그래서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뭐 시장도 안 좋았었던 게 있고, 또 특히 거래량도 얼마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물량에 비하면은 빠져나간 게 없다.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래서 1차적으로는 4,500원 돌파하는지 확인을 하시고, 만약 4,500원을 돌파한다면은 그 이후 상한가봉 이 4,900원에서 5,000원 사이 또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5,000원부터는 뭐 호가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쌍봉을 형성을 하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돌파가 나오는지 체크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KC 코트렐 말씀을 드렸죠. KC 코트렐 모회사 라고 좀 보시면 되고, 이제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집, 뭐 저장 이런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, 또 국책과제로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설치한 이력이 있습니다. 포집 설비 설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이산화탄소 설비들이 앞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. 게다가 이게 국책과제로 이행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왔다가 이 갭 구간까지 채우면서 그 이하로 떨어져 버렸는데, 지금 이 긴 차트 흐름을 좀 보신다면은 이전에 10,000원대까지 상승을 보이고 고점을 찍고 한 2년간 계속된 조정을 좀 받았죠. 그러다가 이 1350원에서 저점을 끼고 역회되는 숄더를 만들면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. 그러다가 다시 이 3,800원 정도, 3,800원에서 4,000원 정도를 돌파하지 못하고 좀 조정이 나왔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파란색 구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났고요. 또 이 파란색 구간도 좀 좁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잘 버텨주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이제 빨간색 구간으로 전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추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, 또 일단은 1차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이전 이 개파락 이후에 봉이 형성된 이 가격대를 보시면 되겠죠. 2,850원 정도를 일단 1차 돌파하는지 이 체크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만약에 여기를 그냥 쉽게 돌파를 한다면은 이전에 갭이 발생을 그러니까 이 개파락이 나오기 전에 주가인 이 3,250원 정도를 두 번째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도 올라온다면 이전에 팔지 못하고 뚝 떨어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격대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돌파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전 상승분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3,500원에서 3,750원 정도까지는 계속 더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되고, 또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에어가 있습니다. 클라우드 에어는 오늘 좀 상승폭이 적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6%대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 갭을 채우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이 갭을 채우는지는 체크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, 그래도 이 이슈를 가지고 바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것도 탄소 포집 기술 상용화를
했었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, 또 정부 탄소 포집 저장 실증 사업을 하는데, 여기서 이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도 있고, 또 과거 온실가스 저감 장치 특허 기술을 양도했었던 그런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. 기술 양도 이력도 있고, 뭐 그 외에도 이 정부와 이산화탄소 저감 이 사업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 1350원 가장 매물대가 두꺼운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하는지 보시고, 만약에 이 가격 상단에 올라온다면은 이전 고가 구간인 1400원 후반에서 1500원 정도로까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을 기다가 한 번에 이 상한가봉을 만들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번 이슈를 가지고 변동성이 발생을 한다면은 충분히 단기 고점 이 1500원 라인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, 또 한솔홈데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한솔홈데코도 과거부터 이제 계속 주식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.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제 뉴질랜드에 이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. 한솔홈데코 그냥 탄소 배출권 확보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.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바닥을, 그러니까 이 우하향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오다가 바닥을 좀 다지기 시작했죠.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저점이 서서히 좀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게 추세를 좀 그어보면 이 삼각 수렴 형태 안에서 이 등락을 이렇게 반복해 나가고 있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파란색 구간까지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겠죠. 그래서 1150원 상단을 돌파를 하고 이 위에서 캔들을 형성을 해주는지 그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,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900억대로 코스피 종목 치고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입니다. 그래서 충분히 좀 그래도 접근성이 좀 쉬운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, 또 그린케미칼은 과거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상승 직전 기준으로 한 3,800원 구간에서 19,000원대까지 아주 가파른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. 거의 400%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대장이었던 종목들은 이전 이 투자를 해오는 사람들에게,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이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 테마 내에서도 대장이 계속적으로 바뀌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 뭐 대장을 뺏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결국에 순환매를 돈다면은 이 그린케미칼로도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, 그린케미칼 역시 이 국책과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고부가 가치 소재로 생산하는 그런 이산화탄소 포집이나 전환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국책과제 했었고,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, 자, 지금 아직까지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가운데에 있다가 결국에는 이전 고점 구간을 뚫지 못하고 조정이 나와버리는, 그다가 지금 이 지지라인, 이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빨간색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살짝 저점을 이탈을 했지만 이 그러니까 쌍바닥을 형성을 해주는지 요 부분을 봐야 됩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.
그래서 일단은 지금 10,000원대 부근에 있는데 10,000원을 위로, 그러니까 10,000원 상단으로 올라와 준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힘을 좀 받아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일단은 10,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가도 좀 바뀌는 가격대고 또 라운드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항이 좀 세게 받아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거를 가볍게 넘어준다면은 더 갈 의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, 다만 이게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적으로 저점을 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이 저점을 깨고,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추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느 정도 변곡점이 나타났는지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는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배출권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기업도 뭐 수소 관련주도 그러니까 수소 관련해서도 움직이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저점 4,000원 대비해서 2,700원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었던 그런 기업인데, 사실 그 이후에는 뭐 크게 이런 드라마틱한 상승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. 그나마 이제 이 19년도에 1,900원까지, 그러니까 20년도죠. 20년도 이 코로나 때 한번 쫙 빠졌다가 튕겨져 올라오고 나서는 이런 우하향 흐름을 좀 이어갔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상한가 봉을 시작으로 해서 또다시 이 추세를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, 여기도 보시면은 6,000원을 일단은 1차 지지 라인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 라인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위에서 놀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, 지금 보시면은 두 번 맞았습니다. 이 가격대에서. 그래서 지금 매물도 상당히 좀 두껍게 쌓여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분할 매수를 한번 하시고 안정적인 수익권을 한번 챙겨 가시고 그 이후에 흐름을 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온다면은 이 상한가봉 50% 수준이나 아니면은 이 파란색 구간 상단을 유지를 해주는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조금 불안한 거는 그래도 이 윗꼬리가 상당히 긴 봉에서 대량 거래량이 나왔다. 그래서 이전 거래량을 다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나요? 이런 세력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러려면 새로운 이런 신규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된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도 여기 이제 상한가 나왔었던 봉을 본다면 거래량이 한 500만 주 넘게 실렸는데, 그러니까 최소 거래량 500만 주 이상 터지는 봉이 좀 유의미하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서 가격대, 안내드린 가격대 참고하시고 대응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이제 탄소 관련돼서 한번 알아봤고요. 이제 종목들 한번 가격대까지도 다 봐드렸으니까 그 가격대에서 대응 한번 해보시고 수익 걷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채널 구독,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